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우리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에 관한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봤었죠.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관한 확인학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38부터 140쪽까지 이어지는 문제고요. 바탕자지기는 제외하고 기본 익히기 5번 문제부터 끝 문제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도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이 확인학습 문제 영상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다 푸신 다음에 보셔야지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한 번도 안 풀어보고 이 영상을 들으면서 받아 적기만 하시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고민해 보신 다음에, 모르는 문제도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영상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안 풀었다 하시면은 5번 문제 풀고 영상 5번 해답 보고 그 다음에 멈추고 또 6번 문제 풀고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직접 자신이 영상 멈춰가면서 꼭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풀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39쪽 5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이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방정식을 보니까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느낌이 와요. 왜요?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X와 Y의 개수가 지금 같기 때문에, 또 그리고 x, y항은 지금 없잖아요. 이 항은 없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느낌은 오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형태가 아니죠. 왜요? 일반형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 같은 정보를 바로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는 표준형으로 고쳐주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많이 연습해 봤겠지만 이 표준형, 일반형 자체의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표준형, 우리에게 좋은 꼴은 뭐다? 바로 이렇게 생긴 꼴이죠. 이렇게 생긴 꼴이 왜 좋다? 여기 있는 A, B가 바로 중심을 나타내는 거고, 끝에 있는, 우변에 있는 R이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주고 있어서 좋은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줘서 원이 되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완전제곱식 만드는 내용인데요. 완전제곱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x와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를 조금 바꿔서 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x를 데려올게요. 왜냐면 적절한 숫자를 추가해서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하나 만들 거니까요. 자, 적절한 숫자는 이따 추가하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순서만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y에 대한 완전제곱이니까 y제곱. 그 다음 뭐 와야겠어요? 6y 와야겠죠. 그 다음 또 적절한 숫자를 추가해서 완전제곱식 만들 거고요. 지금 안 쓰인 애가 k 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될지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떻게 찾는다? x항 앞에 있는 개수, 즉 1차항의 개수를 절반으로 나눈 것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6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가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쓴 빨간 글씨 1과 9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원래식과 다르게 10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원래식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우변에도 똑같이 10을 해줘야지 원래식과 동일한 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업까지 꼭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제곱식 쓸 수 있겠네요. x-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0-k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식이 위의 식과 정확히 같은 식이고요. 이 방정식이 원이 되려면 도대체 뭘 성립해야 되나 봤더니 여기랑 여기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구나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눈여겨야
봐야 할 부분은 K 부분인데 K가 지금 이쪽 자리, 우변 자리에 있죠. 우변 자리는 뭐였으니까 반지름의 제곱 자리였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제곱했다는 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따라서 10-K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원이 되려면 우변인 10-K가 0보다 커야 한다. 0이 돼도 돼요, 안 돼요? 0이어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반지름이 0이라는 건데 어떤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리가 0이다? 그러면은 그냥 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점에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0이어도 안 되고요.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K는 5보다 작아야 된다. 1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이 원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에서도 다뤘던 문제죠. 조금 더 빨리 다뤄볼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애가 3,1 알 수 있고요. 자, 요 점도 알 수 있죠. 몇 콤마면 6,0 알 수 있고 요 점은 몇 콤마면 0,0 알 수 있네요. 우리가 지금 3개의 점을 알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r 플러스 c는 0을 데려와서 모르는 미지수 3개, 아는 정보 3개 이용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혹은 표준형으로 이런 식으로 데려오셔가지고 여기서도 모르는 애가 하나, 둘, 3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보가 3개니까 대입해서 푸셔도 되지만 자,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사용했었습니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 뭐가 있었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원의 현입니다.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얘가 현이라고요.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수직 이등분선이 그려질 거고요. 수직이면서 2등분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길이가 전체의 현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길이는 그러면은 3이 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3,1을 지날 수밖에 없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3이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이 쓰여지는 거죠. 현의 수직 이등분선엔 무조건 뭘 지날 수밖에 없다? 이 원에 지금 쭉 가다 보면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이 그려졌을 때. 그러한 성질이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원의 중심을 단순히 A, B라고 놓을 게 아니라 이 중에 X좌표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겠네요. 왜? X는 3 직선 위에 있으니까 3, 뭐겠구나. 여기는 모르니까 미지수 B로 둘게요. 이 B로 두고 나머지 B와 반지름의 길이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아는 점이 3개 있으니까 이것도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지금 이 알려준 3점을 이용해서 나머지 B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빨간색 길이가 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에 대한 거리를 직접적으로 구해볼까요? 3,b와 0,0 사이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루트 3 빼기 0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루트 3 빼기 3의 제곱은 0의 제곱이고요. b-1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B와 R을 다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해봤자 지금 얘랑 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B와 R을 다 구해줄 수 있는데 일단 루트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모두 다 제곱을 해줘 버릴게요. 그럼 루트 사라지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끝에 있는 2개의 식이 같다를 이용해서 B를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9 플러스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고요. b제곱 배제곱 이항시키면 없어지네요. 자, 2b 이항시키면 2b는 마이너스 8. 아, b는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b가 마이너스 4였구나. 즉, 3,마사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b를 대입해서 r제곱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r제곱은 9 더하기 16이니까 25. 즉 r은 5구나. 그럼 최종 이제 답을 쓸 수가 있겠네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3,마사, 반지름 길이는 5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이 있다고 하네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은 이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자, 뭐냐? 한번 그림으로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가 x축, 그리고 얘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볼게요. 1,2는 한 이쯤에 있을 거고요. 1,2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직접 그냥 그리겠습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x축과 y축을 지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1,2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리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두 원에 중심이 있을 거고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즉, 이 빨간 색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갖는 특징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생각해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가 수직일 거고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보면 알겠지만 같단 말이에요. 즉 얘가 정사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즉 x좌표가 a면 y좌표도 자동적으로 a가 될 수밖에 없고 얘도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의 길이도 a가 될 수밖에 없다고. 즉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생겼냐? 중심이 x좌표, y좌표 같고 심지어 반지름 길이까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심이 a, 반지름이 a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세워봅시다. 요거는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2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도형이 점을 지난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a를 구하면은 우리가 두 원의 중심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좌표에 1, y좌표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즉 1-a제곱 더하기 2-a제곱은 a제곱을 계산해보면 되겠죠. 1-2a 플러스 a제곱 4-4a 플러스 a제곱은 a제곱이 될 거고요. 이항시키면 사라지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입니다. 자, 인수분해 해볼까요? a-1, a-5는 0이니까 a는 뭐 또는 몇이다? a는 1 또는 5구나. 즉 여기도 a,a고 여기도 a,a잖아요. 그럼 뭐가 1이고 뭐가 5겠어요? 당연히 더 작은 게 1이겠죠.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1,1이고 이 점의 좌표가 5,5구나. 그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죠. 5 빼기 1의 제곱 5 빼기 1의 제곱 그러면 4제곱 더하기 4제곱 16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32가 될 거고 루트 32는 4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에 접하고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수직인. 자,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원과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접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에서 떼놓을 수가 없는 주제가 이제 접선인데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밖에 배우질 않았어요. 뭐 배웠었죠? 기억나나요?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원 위에서의 어떤 한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는 과연 기울기를 알려준 걸까요? 점을 알려준 걸까요? 자, 벌써 눈치챈 학생들 있죠? 직선 예와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다. 수직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울기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문제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풀어야겠습니다. 기울기를 먼저 구해내야 되는데 얘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기울기를 알아내야 되죠. 근데 지금 바로 기울기가 보이는 꼴이 아니죠. 표준형으로 바꿔줄게요. 이항시키면 2y는 x 플러스 5가 될 거고 양변에 2로 나눠주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즉,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된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기울기 자리에 있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 직선과 수직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 기울기를 우리가 모르는데 얘와 곱하면 무조건 몇이 돼야 된다?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직이면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일이기 때문에 m을 알 수가 있겠네요. 뭐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야지 2분의 1이 되겠죠. 아, 수직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2구나. 즉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얘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죠. 이제 그럼 뭐 시간 좀 먹기죠.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공식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바로 쓸게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x 뿔마 r을 데려와야 되는데 r이 지금 몇이죠? 25 그대로 데려오면 안 되고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이 돼서 5 루트 5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 답입니다. 기울기만 알아낸다면 한 줄 만에 끝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9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 중심이 점 2,4이고 중심을 아예 대놓고 알려줬네요. 한번 좌표축에 나타내 볼게요. 2,4라고 했으니까 중심을 아예 찍을 수가 있고요. 중심이 2,4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x축이랑 만나고 y축과 만나는 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더 쉽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한번 그림으로 천천히 표현을 해볼게요. 중심은 일단 찍었고요. x축에 접하는 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x축이잖아요. x축에 접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게 일단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그려지냐면은 y축과 만나는 두 점이 보이네요. 그쵸? y축과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죠. 원을 조금만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훨씬 더 잘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길이를 구하는 거냐? 여기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이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거리. 그럼 도대체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우리가 중심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2,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얼추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x-2의 제곱, y-4의 제곱은 물론 반지름은 모르니까 미지수로 둬야겠죠. 그런 다음에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를 알아내면 끝이잖아요. 우리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뭐와 같다?
이 2차 함수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꾼 그 2차 방정식의 해와 같았었잖아요. 2차 방정식으로 어떻게 바꿨었어요? y에다 0을 대입했는데 y에다 0을 대입하는 이유가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x축의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y는 0이기 때문에 두 개를 연립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조금 더 응용된 버전으로 이번에 y축과의 교점이잖아요. 어떤 도형과 y축과의 교점. y축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x는 0이라고요. 즉, 이 x는 0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y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x자리에 0을 연립해서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푼 풀이가 교과서 답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푸는 방법은 교과서 답지를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중학교 때 지식을 한번 사용해서 풀어볼게요. 여기서 R을 우리가 모른다고 했는데 알 수가 있네요. 충분히. 자, 아까 방법 이거 설명해준 연립하는 방법 풀려고 해도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반지름은 왜 알 수 있죠? X축에 접한다고 했잖아요. X축에 접한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고 이 길이가 반지름과 같잖아요. 이 길이는 몇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와 같기 때문에 우린 여기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은 4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안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요. 결국에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두 점으로 한번 선분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은 당연히 2등분이 되겠죠. 이 점을 기준으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리는 이 길이 알 수 있어요. 왜요? 반지름이니까. 4. 그 다음에 우리 이 길이도 알 수 있죠. 이 길이 몇이죠? 요 y축과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요 길이랑 같잖아요. 결국엔 2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길이를 구하는 건 식은 좀 못 끼죠. 왜요? 수직이고 요거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를 L이라고 둘까요? 그러면은 L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4의 제곱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L의 제곱은 16 빼기 4, 즉 12가 된다는 거고 L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 루트 12, 즉 2 루트 3이 나와야겠죠. 이 길이가 2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길이가 2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아까 같다고 했었으니까 전체 길이는 몇이 되겠어요? 최종 답은 4 루트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현에서 수직으로 구웠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난다.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본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개 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으로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중심을 또 알려줬고요.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네요. 중심을 알려줬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우리는 반지름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반지름의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지금 모르는 상태죠. 자, 근데 이 직선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중심이 1,3이고 직선이 지금 그림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접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방법으로 풀까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직선과 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였고요. 이 D는 공식만 사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접한다는 건 D와 뭐가 같아야 됐죠?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 D, 공식을 사용해서 D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반지름을 자동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그럼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D부터 구해볼게요. D 공식이 뭐였죠?
일단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중요했죠? 표준형으로 주어져도 일반형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점은 x1, y1 주어졌을 때 분수로 들어가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였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해볼게요. a가 2, b가 1이기 때문에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제곱. 절대값 씌우고 1과 3을 각각 대입해서 2 플러스 3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밑에는 루트 5분의 빼기 5인데 절대값 있으니까 5가 될 거고요. 유리화 시켜주면 루트 5라는 건 알 수 있네요. 바로 얘가 뭐가 된다? 반지름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반지름도 알아냈고 중심도 아니까 원의 방정식은 바로 세울 수 있죠. x-1의 제곱, y-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5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이 2,4를 지날 때 그랬을 때 m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네요. 자, 접선입니다. 접선은 우리가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배웠어요. 기울기 주어졌을 때, 원 위에 한 점 주어졌을 때. 지금 기울기를 대놓고 줬기 때문에 기울기 줬을 때의 접선을 구하는 공식을 써야겠죠. 자, 그러면은 m과 r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반지름 몇이죠? 루트 2죠. 바로 공식 사용해 보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바로 써볼게요. y는 mx 뿔마 r이 와야 되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와야 되고요. 얘가 2,4를 지날 때의 m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네요. 이 직선이 2,4를 지난다? 그럼 무조건 대입. 어떤 도형이 점을 지난다? 무조건 대입입니다. 그럼 2,4 이렇게 적절하게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4는 2m 뿔마. 자, 루트도 두 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쓸게요. 당연히 괄호 쳐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m을 구하면 되는데 m이 지금 이쪽에도 있고 루트 안에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식까지는 구했는데 m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 어떻게 구했었죠? 수행평가에서도 또 다룬 문제네요. 그쵸? 이 상태에서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제곱을 해버리면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에 루트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살아있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2m을 이항시키자고 했었죠. 이항시키면은 우변에 루트 항만 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16-16m 플러스 4m 제곱은 어차피 뿔마 상관없이 양수든 음수든 제곱을 해버리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뿔마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루트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안에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16-16m 플러스 4m 제곱은 2m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겠습니다. 4m 제곱 빼기 2m 제곱이니까 2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m 2 이항시키면 16 빼기 2니까 플러스 14는 0이 되겠네요. 다 2의 배수니까 또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네요. m-1, m-7이 되겠죠. 7. 그러면 m은 뭐 또는 뭐? 1 또는 m은 7이다. 자, m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과 7 모두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비슷한 문제 풀고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이번엔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래요. 중심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자 y축 위에 있는 점은 항상 x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축 위에 있는 점은 우리가 0, 무엇이구나 라는 이렇게 미지수를 써서 나타낼 수 있고요. 두 점을 지난다는 것도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이 0, a에서
0,A에서 두 점에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3,2와 0,A 사이의 거리 지금 이렇게 나타냈고요. 이제 이 거리를 했으니까 이 거리를 써야겠죠? 마이너스 1,0과 0,A 사이의 거리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1의 제곱이고요. A에서 0 빼주면 A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뭐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자고 했으니까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양변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니까 9 플러스 A-2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조금 더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A제곱은 이항시키면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4에 이항시키면 4의 2는 9 플러스 4 빼기 1이니까 12가 되겠네요. A는 몇이다? A는 3이다. 3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A를 구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A에 이제 3을 넣고 이 길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로 해볼까요? 1제곱 요게 반지름이니까 1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1 더하기 9니까 루트 10이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중심과 여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모두 알아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입니다. 자, 13번이 접선에서의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 되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지금 점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3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접선을 그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그어지고 하나만 그어지는 게 아니죠. 또 그어지죠. 어떻게 그어지죠? 이런 식으로 또 그어지죠. 이렇게 그어지겠네요. 그래서 원 밖의 점에서 원에 접하는 접선을 그리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구하는 단계가 있었죠. 구하는 단계.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접선이라 함은 한 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주어진 것밖에 못 구해요. 공식을 아는 게.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울기는 두 개이기 때문에 모르고 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점. 만나는 점도 물론 모르니까 얘를 미지수로 두자고요. A, B. 그러면은 이 A, B에서부터 접선은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공식으로. 공식이 어떻게 되죠? 점이 주어졌을 때,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이 원과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ax 플러스 by는 1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거 대답 못하시면은요, 접선의 방정식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바로 얘가 공식을 지금 사용한 거예요.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근데 이 접선이 마이너스 1,3을 지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도형이 점을 지난다. 무조건 뭐해?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b는 1. 바로 첫 번째 a, b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왔고요. 자, a, b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 하나 더 이끌어내야 되겠죠. 어떤 식을 이끌어내면 되냐? 자, 점 A, B는 이 직선 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원 위에도 있단 말이에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에 있어요. 즉 원은 이 점을 A, B를 지난다는 거죠. 지난다. 도형이 점을 지난다. 무조건 뭐예요? 또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 2번 하시면 돼요. x자리에 A, y자리에 B.
그럼 또 어떤 식을 얻어내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구나. 바로 두 번째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을 적절하게 연립하셔서 문제를 a, b를 다 구하면은 접선의 방정식까지 완료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연립하냐? 일단 1번식은 1차식이고 2번식은 2차식이기 때문에 1번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을 해야겠죠. a는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는 3b-1이네요. 즉, 요 a 자리에 3b-1을 대입할 수 있겠네요. 3b-1 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 될 거고요. 9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은 1이네요. 1 지워지고요. b제곱끼리 더하면 10b제곱 마이너스 6b는 0이 되네요. 자, 요건 인수분해가 좀 되겠네요. b로 묶어주면 10b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b는 0 또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10분의 6이네요. 2로 나누면 5분의 3이구나. 즉 어떤 말을 알 수 있는 거냐? 여기 두 개가 a, b인데 너무 많이 지웠죠? a, b인데 이게 지워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지우고 요 a, b가 더 이상 하나는 뭐, 5분의 3이고 b 자리가 5분의 3이고 하나는 5분의 3이고 하나는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b가 0 또는 5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있던 식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a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또 5분의 3 대입하면 5분의 9 빼기 1이니까 여기는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럼 접점을 알아냈고요. 우리가 접점을 알게 된 이상 접선을 구하는 건 뭐 그냥 식은죽 먹기죠. 여기 A, B 자리에 우리가 구한 얘네들을 대입해서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최종 답으로 해주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0 넣으면은 마이너스 x는 1. 즉 다시 한번 쓰면 x는 1이겠네요. 요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얘 집어넣으면 5분의 4x 플러스 5분의 3y는 1. 5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5를 곱해줘 버릴까요? 4x 플러스 3y는 5인데 이항시키면 빼기 5는 0. 즉 최종 답은 x는 1 그리고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풀어볼 건데요. 14번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력 키우기 문제네요. 하지만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은. 일단 특히 1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행평가 할 때 다뤘던 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원 주어져 있고요. 직선 주어져 있는데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선분 AB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M을 구하라는 거네요. 자, 이 원이 그려지고 어떤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선분 AB가 가장 길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요. 그러려면 이제 언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언제일까요? 눈치챈 분들도 있겠죠. 자, 원이 직선에 의해서 잘리는 이 현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건 언제냐면요. 지름일 때예요. 지름. 자, 지름이 되려면 결국에 뭘 지나야 된다, 직선이?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즉, 선분 AB의 길이,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는구나.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아이디어만 떠올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푸실 수가 있어요.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고요. 어떤 도형이 점을 지난다? 대입이잖아요. 중심만 알아내면 됩니다. 근데 중심을 바로 알려주고 있지 않죠? 조금 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완전제곱식 2개 만드는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까 연습해봤으니까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남기고요. 자, 4는 안 쓰고 이항시킬게요.
적절한 수 추가해야죠. 플러스 9 플러스 4 13을 갑자기 추가해줬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13 추가.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중심만 알고 싶어요. 왜? 직선이 이 중심을 지나야 현의 길이가 가장 최대가 되니까요. 중심은 3,2네요. 이 중심이 3,2를 지나야 되니까 뭐 한다? 대입한다. x자리에 3, y자리 2. 즉 2는 3m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결국에 m의 값은 몇이다?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번입니다. 15번은 두 직선을 먼저 주고 이 두 직선에 모두 접하는 원의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대요.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럼 직선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같고 y절편만 다르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직선에 동시에 접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의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을 미지수로 둬야 되는데요. 그냥 단순히 a, b 쓰지 마시고요. 왜?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a, b가 틀린 건 아니지만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참이 된다고요. 즉 b는 2a라고요. b 대신에 2a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여기다 b라고 쓰지 말고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두자고. 우리의 목표였던 중심을 a, 2a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겠죠? 미지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럼 이 a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y는 2x 카드는 썼어요. 직선 위에 2x 여기 위에 있다는 거 썼고 아직 안 쓴 카드가 두 직선에 모두 접한다라는 걸 안 썼죠. 즉, 이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와 두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뭘 이용하면 돼요? 어떤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아까도 써줬지만 이렇게 표준형일 때는 안 좋다고 했어요. 무조건 일반형으로 고쳐주는 게 좋다 했었죠. 그럼 둘 다 일반형으로 고칠게요. 얘부터 다 저변으로 이항시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그리고 두 번째 거 직선도 이항시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얘가 a, 원의 중심 a, 2의 2로부터 a와 이거의 거리가 같다는 거죠. 각각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두 개 거리랑 이 두 개 거리를 따로 구해 볼게요. 첫 번째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d1, 두 번째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d2라고 두겠습니다. 먼저 d1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네요. 절대값 씌우고 a, 2a 대입을 하면 3a-4네요. 그 다음에 d2도 구해줄게요. 근데 d2도 d1이랑 같아야 되니까 루트 마찬가지로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3a-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a를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분모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2를 곱해버리면 지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절대값 3a-4가 절대값 3a-8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은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 절대값을 그냥 그대로 벗겨서 같다고 두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같다고 두시면 안 되고 진짜로 같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인 게 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플러스 붙은 게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붙은 게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렇게 놔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원리는 우리가 절대값 a가 3이다 두면은 이 의미가 a가 뿔마 3인 거잖아요. 이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풀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풀면 되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겠죠. 첫 번째, 플러스 값과 같은 경우. 그러면은 3a-4가 3a-8과 같은 경우인데요. 3a, 3a가 같아서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4가 마이너스 8과 같냐? 자, 이거는 틀린 문장이죠. 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아예 모순이 되는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1번의 경우는 아예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3a-4가 3a-8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냐? 이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볼 건데, 그러면은 괄호를 벗겨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항시키면 6a는 12, 즉 a는 2가 되겠네요. 우리는 이 경우 하나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a가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종 답 2,4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넘어가셨는데요. 이렇게 푸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은 이 절대값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제곱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양변을 제곱시켜서 3a-4의 제곱은 3a-8의 제곱이다. 요걸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겠고 이렇게 푸셔도 되겠고, 근데 우리가 절대값 들어간 1차 방정식을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충분히 이해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종 답은 2,4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16번 문제를 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일단 한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두 점 A, B가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원까지 주어져 있고요. A, B를 잘 찍어놨고 원도 잘 그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P라는 점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래요. 원 위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삼각형 PAB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보자고 했어요. 자, 그럼 삼각형 PAB라는 건 이렇게 이어진 삼각형을 말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P라는 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삼각형 PAB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고 커진 삼각형이 될 거란 말이에요. P가 이쪽에 있으면 삼각형 PAB는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점 P의 위치에 따라 삼각형의 모양도 바뀔 것이고 그 삼각형의 넓이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P라는 점은 움직이고 고정되어 있는 점은 뭡니까? A랑 B라는 점이죠. AB가 고정되어 있다는 말은 삼각형에서 선분 AB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네요. 한 변은 정해져 있어요. 이 P가 이제 정해짐에 따라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가장 작은 값은 무엇이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라 함은 뭘 곱해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 선분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고 점 P에 따라 정해지는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림처럼 P가 이곳에 위치했다 그러면 높이는 어떤 게 높이가 되냐? 점 P에서부터 선분 AB에 이렇게 수선을 그렸을 때 바로 이 빨간색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만약에 점 P가 이쪽으로 옮겨진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가 높이가 될 텐데 지금 미세하게 첫 번째 그린 것보다 두 번째 그린 게 높이가 더 높아졌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P가 이런 곳에 있다면요. 높이는 바로 또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 P가 움직일 때마다 높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밑변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높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삼각형의 넓이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는 다들 파악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점 P가 도대체 어디 있어야 높이가 가장 작아지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셔야 되는 겁니다. 과연 점 P가 어디 있어야지만 높이가 가장 작게 나올까? 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맞춘 학생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 지나야 되냐? 한 이쯤 있어야지 높이가 가장 짧게 나오게 되겠네요.
네, 우리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쯤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수학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곳에 있어야지 가장 짧은 높이가 되냐? 아까 말했듯이 높이라 함은 밑변에 수선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 수선을 더 연장해서 그렸을 때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야지만 바로 여기 있는 이 길이, 높이가 가장 짧아진다라는 거를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결론이고요. 왜 하필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높이를 그어서 거기 가장 짧은 곳에 위치했을 때가 왜 높이가 가장 짧아지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수선을 내린 겁니다. 왜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지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 봐야 되는데요. 선분 AB 있잖아요. 선분 AB의 연장선 좀 한번 그려볼게요. 선분 AB의 연장선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분 AB를 연장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직선 AB가 되겠죠. 자, 결국에 우리는 이 선분 AB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진 게 높이란 말이에요. 수직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말은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 선분 AB로부터 보세요. 이렇게 이동시키면요. 요 직선 위에서 어떤 점을 닿든 선분 AB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다 같아요. 왜? 우리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거리만 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시켜도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선분 AB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여기 이 수직거리로 똑같다고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A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말은 이 평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점 가서 언젠가는 원에 딱 처음으로 닿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있는 점에서 A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다는 거죠. 왜? 이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선분 A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거든요. 여기 이 직선에 있는 아무 점을 데려와도 선분 AB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고요. 선생님, 이 점 데려오면은 여기 있는 점 데려오면은 선분 AB로부터 떨어진 거리 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점 데려와도 우리는 이 선분 AB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어떻게 보냐? 수직거리로 본다고요. 항상 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AB와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점 옆으로 가서 언젠가 이 원에 닿는 그 직선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 위에 있는 점을 데려와야 되니까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원의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점, 바로 우리는 접선의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수직거리잖아요. 수직거리고 그리고 또 접선이라 함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으로 이었을 때 여기가 또 수직이란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아까 말한 대로 결론대로 언제가 가장 짧아지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으로 수선에 발을 내린 그 길이가 가장 짧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가 여기 있을 때 가장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소가 되겠고요. 우리는 그 최소값을 구해보면 될 텐데요. 일단 밑변의 길이는 너무 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고요. 자, 이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도대체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 P라는 점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접점을.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점을 이용해야겠죠. 우리가 아는 점은 뭐예요? 원의 중심을 알잖아요.
그러면 중심을 아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 만들 수 있죠? 두 점을 아니까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바로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먼저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길이를 빼주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높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길이는 뭔데요? 반지름이잖아요.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밑변의 길이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3분 AB의 길이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여기는 0,6이고 여기는 마상, 0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6의 제곱 하면 되겠죠. 루트를 너무 길게 그렸네요. 그럼 루트 9 더하기 36이 될 거고, 그러면 루트 45가 되니까 빠져나오는 게 3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밑변 끝났고요. 이제 높이를 계산해 줄 건데요. 높이는 이제 수선의 발을 한번 h라고 둘게요. 결국엔 ph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점 P, 접점을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바로 이 길이를 D라고 두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빼준 거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까지 해결을 해주셔야겠네요. 구해야 될 게 일단은 반지름과 중심을 알 수 있도록 원의 방정식을 조금 수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해 가볼게요. 일단 원부터 좀 정리합시다. 원이요. 지금 x에 관한 식이 두 개 보이는 걸로 봐서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y제곱은 1차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사용 안 한 3은 이항시키고요. 우리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4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를 해주셔야지 같은 식이 유지가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자, 결국에 그래서 중심은 몇 콤마 몇이다? 원의 중심은 2,0.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다? 반지름의 길이는 1이구나 까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게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죠. 왜? 두 점을 아니까요. 마이너스 3,0과 0,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일단 기울기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3분의 6이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절편,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니까 y절편을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6.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 바로 나오네요. y는 2x 플러스 6이고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지 않고 일반형으로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D는 뭐였어요? D는 중심과 직선 이 둘의 사이 거리가 D라고 놔뒀습니다. 자, 그럼 D 공식 쓰면 되겠죠? 분수죠.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2,0 대입하면 4 플러스 6 되겠네요. 그럼 루트 5분의 10이니까 유리화 하시면은 2 루트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되죠? 반지름 구해야 되는데 자, 반지름은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답 쓸 수 있겠네요. 자, 2 루트 5에서 반지름 1을 뺀 바로 이 길이가 최소 높이가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준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 답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중에서도 가장 짧은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뭐 잘못 쓴 게 있나요? 아니죠? 맞죠? 2 루트 5.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3 루트 5에다가 분배 법칙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지워지고 3, 5, 15 빼기 2분의 3 루트 5 바로 이렇게 끝내시면 이게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